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의미, 또 배경을 해설해 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휴일 국회가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놓고 분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결국 어제 통과를 했는데요. 그 소식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는 16일 만이고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번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은 62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 통과가 6일 지방선거 전에 가능할까? 굉장히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궁금했었는데 주말 새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의 상황을 좀 뉴스인 해주세요. 예, 여야 토요일 날 원래 처리하기로 했었죠. 네. 하다가 손실 보상에 대한 입장 문제 쉽게 정리가 안 돼서 일단 하루가 연기가 됐는데 29일 그러니까 일요일 밤 늦게 10시 반쯤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9일이란 날이 참 미묘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29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어제 이 시간대까지 통과가 안 됐더라면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네.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시의장을 뽑든가 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박병석 의장은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 중재 노력을 계속했었고 결국 임기 마지막 날 데드라인에 몰린 협상 끝에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전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 끝나기 1시간 반 앞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제 처리가 됐는데 물론 임기 마지막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런 그 중재 노력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늦췄다.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안기 싫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야 모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현금 지급한 것이 결국 여당의 표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네. 거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런 이제 여당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 표가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전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증액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진정성이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여기서 버티면 오히려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합의가 쉽게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본회의 통과하니까 이제 정부도 원래 이런 이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 원포인트 국무회의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 배정 계획안 그리고 또 예산이 당초 추경 예산이 그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증액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이런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경안이 사상 최대 규모고 62조 원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합의를 거치면서 이제 보상 대상이 확대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보상 규모 그리고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고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피해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가 됐고요.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테스트 서버가 열렸다고 하고 10시 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벌써 한 60만 개가 넘는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벌써 지급을 받은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 어떤 부분들이 조정됐는지 궁금하고요. 상황을 좀 더 짚어주시죠. 예, 일단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는 곳은요.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네. 매출액이 감소한 일단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입니다. 네. 원래 매출액이 중기업의 경우에는 10억에서 30억의 업체였죠. 네. 이것을 국회가 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에서 50억까지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넓혔는데 그래서 이제 대상이 370만에서 10,000명 늘어서 371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또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업장 등 이제 약 50개 업장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돼서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보다 좀 더 높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여튼 12시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3시부터 지급이 됐는데 일단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오늘 내일은 홀짝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짝수번호가 끝나는 날 그런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요. 내일은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그런 구분 없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가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 6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고 그리고 그 손실보상 보상률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급의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금요일에 통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쟁점이 이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통과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이 지급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가 논평 난 거 보니까 소급 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일단 여야는 소급 적용 부분을 추후 논의로 하자. 네. 앞으로 계속 논의하자라고 하고 추경을 처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작년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 여기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개정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난색을 표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일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지급한 돈 그리고 이번에 23조 규모의 손실보상금 보면은 소급 적용 금액이 대부분 다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소급 적용이 안 된 그 자영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은 그렇더라도 지금 속도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스스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막아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고 미흡하지만은 이번 추경 선처리 그리고 후 보완 나서겠다. 손실보상법 개정 계속 논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손실보상이 이제 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혹시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죠.
사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많은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이렇게 답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돈이 풀린다는 건 물가 상승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게 더 우선 과제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문제 어떻게 보세요?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이죠.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을 아마 정부도 고민하고 물가 당국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뾰족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한 10명 모아놔도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네.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물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대내적인 요건보다는 대외적인 요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 인상,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이런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가 또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한다. 이런 정책은 안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데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고기라든가 밀가루에는 무관세 적용한다든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일부 늘리는 이런 원가 절감에 주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안인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 되고 정부로서는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지방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의 마치 핵심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지난 27일에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이전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 및 통합해서 생긴 부지를 개발한다 하는 수도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인천, 서울에 이제 개발 이슈를 던지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린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다각도로 좀 거세거든요. 먼저 두 후보가 발표한 김포공항의 이전 통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부산, 제주 같은 곳에서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책 이슈가 크게 부각된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선거전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그 뜨거운 감자로 네. 그 대두되면서 거의 모든 선거 이슈를 그 집어삼키고 있는데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김포공항 폐항하자는 겁니다. 그러네요. 없애자는 없애자. 것이 솔직한 표현이죠. 네. 이전 뭐 어디 인천공항이나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폐항하자는 건데 일단 그 제주 관광에 많은 그 위축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으로 지난 주말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4만 원대 세금 포함해서 갔다 왔거든요. 4만 원대면은 KTX보다 더 저렴한 거 싸죠. 아닌가요? 우등고속도로 비용밖에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 그 도심에서 도심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없애버린다는 건 소비자한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인천 가서 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가항공에서 큰 영향이 있고요. 인천공항 가려면은요,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가 편도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사실 김포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 공항철도로 38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폐항에도 인천공항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고속전철로 10여 분 거리다라고 말을 했던데 실제로 보니까 38분 거리로 돼 있고요. 네. 고속전철이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 옛날에 인천공항 KTX가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없어진 상태고요. 과거 평창올림픽 때 잠깐 다니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GTX를 뚫어서 그럼 고속전철이 다니면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한술 더 떠서 해저터널로 KTX 제주 유영하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 찾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언제 이게 해저터널 뚫어지느냐 해저터널. 그리고 해저터널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큰 공감대를 얻기에는 논쟁은 되는데 큰 공감대를 얻기에는 사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한 공약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김포공항을 없애자 하는 거 지금 논란이 거센데 말이죠.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그래도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국토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이전이 대선 때 송 후보가 엄청나게 밀었고 이 후보가 상당히 관심이 있던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점이고요. 또 중앙당 차원에서 공감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사실상 조응천 의원이 보기에도 이 국내선의 수요를 인천공항이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들 간의 지역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이제 제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재명, 송영길 후보 겨냥을 해서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느냐 이런 불만들이 부글부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솔직히 검토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기상조다. 공론화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폐기된 사안을 다시 불쑥 드러난 것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은 공약이다. 그렇게 이제 왜 이걸 지도부가 정리를 못 해주느냐라고 하는 불만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윤호중 위원장 지금 솔직히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사실 이재명,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포공항 이전 문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내놓은 공약일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운 양상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